그리고 요번 주에 사실 가장 화제가 될 만한 거는 이 나인원남 75평의 신고가가 나왔는데 요게 최근 분위기랑은 굉장히 상반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아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저기는 뭐 그냥 그 사세다 이런 두 가지 시선을 같이 받는 신고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올해 3월에 85억이 거래가 된 게 94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거의 10억 가까이 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인원남이라는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저도 요거를 보자마자 굉장히 생각에 잠기게 했던 그런 신고가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번 주 주간 박태양 12월 3주호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강남 분위기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좀 어땠을까요? 이번 주. 사실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 조용한 게 맞죠, 요새는? 분위기는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종부세가 이제 부과 고지가 되고 납부를 앞두고 있는 이제 한 주였다 보니까 종부세 관련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강남 시장에서는 뭐 수요자분들이나 강남 다주택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종부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이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해서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15억 초과 대출이 12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요것도 이제 영향이 있냐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주목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의 이제 주택 시장에 지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라고 하면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단지 입주가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이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나 타워팰리스 같은 그 대치 도고 개포권의 유명한 아파트들의 또 하락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더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시장 내부적으로는 시선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심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강남구에서도 좀 아래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청산 말고 그 아래쪽 대치도고 개포권에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이 심리가 약간 여기는 그래도 당분간 대단지 입주가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지 뭐 전세가격 빠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 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뭔 상관이야 우리 압구정인데 막 이런 심리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심리가 중요하다. 그 단지 안에서 이제 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근데 개포동이나 이제 대치권은 지금 안 그래도 좀 하락장인데 이제 대단지 입주까지 있으니까 전세 가격 빠지는 거 감내해야지. 뭐 어차피 난 팔 생각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하락 거래들이 워낙에 강남 시장에는 지금 특수 거래들도 많고 증여성 거래도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락한 건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런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15억 초과 대출 같은 경우에 영향이 이제 가장 많은 뭐 일종의 수혜자라고 하면은 강남의 다주택자 분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아예 부자 뭐 이런 분들은 별로 수혜자가 아니에요. 자산이 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은 시기랑 뭐 금리 인상기에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안 하는데 지금의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장을 통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1주택자 이런 분들은 요거를 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현금을 뭐 항상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약간 잔금이 부족하고 이런데 요거를 이제 대출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출이 된다는 거에 가장 큰 수혜자가 강남 같은 데로 상급지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매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최근까지도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이제 강남 서초 같은 데는 굳건하다 뭐 역시 강남 역시 뭐 서초 불패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좀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초과 대출이 풀리면서 매수 여력은 생겼어요. 매수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은 됐어. 근데 가격적으로 볼 때 이제야 이게 뭔가 하락 거래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특수 거래인지 가격 빠진 건지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빠져서 거래가 됐는데 또 그 똑같은 38평의 1단지 매물을 보면은 호가는 또 30억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인 거죠. 정작 이 10억 초과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강남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1주택자 이런 분들이 판단이 어려운 상황.
근데 거기다가 지금 개포동 같은데 이제 대단지 입주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으로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되는 거에 영향이 적은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그 1주택 갈아타기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의 호갱 노노 화면인데 저희가 방금 얘기한 그 34억 8천만 원 실거래 가격이 요거예요. 요거 38평에 34억 8천만 원으로 거래가 된 게 떴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40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라서 고점 대비 지금 한 6억 정도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화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의 레미안 대치페이스 1단지 가서 38평 쭉쭉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전용 면적 94제곱미터부터가 이게 38평이에요. 근데 일단 한눈에 보이는 게 43억이 있고 38억이 있고 38억이 있고 38억 있고 쭉쭉쭉 내려가도 35억 원저리의 매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주택 갈아타기 하는 분들의 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역지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거를 지금 38억 5천 주고 살 여력이 돼요. 뭐 대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38억 5천 있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살까 했는데 이게 뜨는 거예요. 34억 8천이. 그러면은 아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나? 지금 대치동도 빠지는 것 같은데 개포동 입주한다는데 대단지? 그럼 영향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빠지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빠져. 호가가 4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른 점이 좀 이런 게 있어요. 금매를 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강남 서초도 요즘은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번 봐보세요. 30억 중반의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84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8평은 끝난 거예요. 36억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인 거죠. 이런 온라인 같은데 광고되지 않은 매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수 거래거나 뭐 증여성 거래거나 아니면 저런 게 나와도 우리가 보기 전에 그냥 바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도 않거나 아니면 올라와도 바로 거래가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저기 이제 전화 돌리고 뭐 막 매물 파악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게 네이버 부동산만으로는 만약에 요게 정상 거래라고 할 때 이런 매물을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호가가 43억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5억 초과 대출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적은 이유가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장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3,375세대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상황을 한번 대략 봐보면 일단 지금 한눈에 보이는 게 매매 매물이 256개, 전세가 1,819개, 월세가 1,609개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동일 매물이 있다 보니까 동일 매물을 묶어보면은 일단 월세랑 전세가 이런 네이버 부동산의 시스템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임대 매물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실제 매물은 요거보다 조금 더 적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요즘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국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쭉쭉쭉 내려가면 네, 한 여기 정도부터 이제 84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일단 처음 보이는 게 15억으로 올라와 있죠. 84제곱미터. 근데 이제 한눈에 보이는 것도 뭐 11억도 보이고 그러니까 편차가 좀 심해 보이죠. 근데 낮은 것들은 이제 9억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물들이 어쨌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낮은 가격의 매물들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전세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800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요즘 흘러가는 흐름이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매매 매물이랑 전세 매물이랑 아까 비슷하게 800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은 소유주들은 전세를 받아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또 임차인들도 차라리 월세 거주하면서 목돈을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월세가 강세가 되고 전세가 약세가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전세 월세 매물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전세를 찾는 사람의 절대량이 줄어버려 가지고 잘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월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전세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생 월세를 그냥 내버려요. 그게 빨리 나가니까 월세가 훨씬 빨리 나가는 분위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전세를 맞추기를 원하지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전세랑 월세의 개수가 비슷한 게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냥 이 풀전세는 확실히 월세 대비해서 좀 나가는 속도가 많이 늦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좀 많이 화제가 될 만한 거는 이 나인완남 75평의 신고가가 나왔는데 요게 지금 최근 분위기랑은 굉장히 상반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아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저기는 뭐 그냥 그 사세다, 그냥 우리랑 아무 상관없구나, 나는 지금 금리 올라가서 죽겠는데, 막 이런 두 가지 시선을 같이 받는 신고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좀 살펴보면은 바로 요 거래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94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이 평당 가격으로 하면 거의 1억 3천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75평이거든요. 나인완남 안에서 가장 작은 평수예요. 요게 지금 올해 3월에 85억이 거래가 된 게 지금 94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거의 10억 가까이 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10억이 올랐다는 것도 놀랍지만 나인완남이라는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돼야 될까, 또 저도 요거를 보자마자 굉장히 생각에 잠기게 했던 그런 신고가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인어에도 그 듀플렉스 세대가 있는데, 듀플렉스 세대는 작년 같은 때도 이미 막 150억 이렇게 호가하고 막 이랬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가 이 75평이 평당 1억이 안 되던 때, 근데 이 75평이 94억 5천에 거래가 되면은 그 듀플렉스는 이미 그때 100억 중반을 좀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뭐 200억이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건가? 그리고 이 나인완남 75평이랑 비슷한 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이제 펜트 제외 가장 큰 면적이 77평형인데 지금 이제 거래가 없어서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좀 100억 가까이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나인원 75평이 94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더 이제 그게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매물이 나온 게 없고 시세가 없는데 그런 게 거의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 가장 신축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인완남의 94억 5천 신고가 소식이 여러 가지 좀 의미를 갖는, 또 이게 시장의 가격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매수자도 그렇고 중개 업체들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게 확 올라간 느낌. 지금 예를 들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7평 얼마에 내놔야 돼요? 매도자도 그냥 아예 뭐 시세라는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갈 때 요게 지금 반영이 많이 되게 될 것 같다,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94억 5천에 그럼 매수한 분은 이걸 왜 샀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게 급매라거나 투자 목적이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거래 가격만 봐도. 결국은 그거 같아요. 대체할 만한 주택이 진짜 잘 없다. 지금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신축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좁히다 보면 선택지가 정말 많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매수자인데도 내가 봐도 요 정도 급의 주택이 부족한데 그러면 94억 5천이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니까 돈 많으니까 그냥 뭐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그러니까 이런 신축 하이엔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생겨나는데, 신축 하이엔드 주택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소가 되거나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정말 추이가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아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뭔가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장이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도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높은 가격에 찍혔다는 거는, 실제로 이 시장의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지금 요거의 전망을 나쁘지 않게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나인완남 75평 신고가를 이번에 보면서 또 재밌었던 거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입주 2년차가 지금 또 진행 중이잖아요, 11월부터. 근데 또 나인완남에도 분양전환 2년차 이슈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인완남이 물론 입주한 지는 이제 3년이 된 아파트지만 이게 분양전환을 작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지금 나인완남의 보유자분들은. 그래서 다가오는 3월 뭐 이런 정도가 2년차가 되는 거예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입주 2년차 느낌처럼 요때가 뭔가 이제 매물이나 이런 것들 거래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앞서서 요게 지금 찍고 시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는, 지금 89평 최근 실거래가가 90억인데 이미 이것만 봐도 지금 많이 느낌이 달라진 거죠. 아무튼 요런 거에 원래도 좀 추이가 주목되고 있던 상황인데 굉장히 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 분양전환 2년차의 매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 사야지 막 이런 매수자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매물이 나올 만한 이벤트가 없었어.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그렇고 나인완남도 그렇고 뭔가 그런 좋은 호시를 매수하고 싶은 그 매수 대기자는 좀 항상 있는 느낌인데, 요게 이번에 나와주면서 분양전환 2년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아크로 2년차 랑 같이 맞물리면서 또 매수자분들도 요거에 비교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시기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엔드 주택 시장에 우리가
관전해야 될 이벤트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 나인원 한남 분양전환 2년차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박태현 12월 3주 후 한번 간단하게 한 주 동안 강남시장 고급주거 부동산 시장의 소식과 분위기를 한번 전해드려 봤는데 양 PD님 어땠나요? 저희가 원래는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를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나름대로의 또 장단점이지만 또 오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쭉 하는 것도 한 주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총정리 쭉 정리해주는 느낌이라서 듣기 편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박태환 12월 3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소식 또는 뭐 강남시장 고급주거 시장의 분위기 전해드리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